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님의 채식주의자는 채식주의자 몽고 반점 나무불꽃 세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채식주의자는 인간 내면의 폭력성과 비폭력, 자유에 대해 탐구해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채식주의자 1장은 남편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영애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남편은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세계에서 그녀를 바라보기에 아내의 내면 세계의 변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독자의 시선에서 영애의 변화를 따라가 보면 영애가 꿈을 통해 자신의 본능에 내재된 식욕의 잔인한 폭력성을 자각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애는 자신의 폭력성을 거부하기 위해 육식 대신 채식을 통해 식물처럼 무해한 존재로 자신을 변화시키려 합니다. 소설에서 그녀가 채식주의자로 변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폭력을 행사하는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폭력에 노출되는 대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채식주의자는 삶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산다는 건 결국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생의 처절한 본질 앞에 마주서게 합니다. 생명 자체가 폭력이라면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자신과 타인을 이 순환되는 폭력으로부터 지킬 수 있을까요? 영애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꿈은 어린 시절부터 영애가 경험해온 폭력에 근거합니다. 오토바이에 개를 끌고 다니며 죽이는 아버지와 개고기를 즐기는 어른들을 바라보는 소녀에게 각인된 식욕의 폭력성은 성인이 된 영애의 내면에 깊숙이 새겨져 고통과 갈등의 뿌리가 됩니다. 채식을 고집하는 영애에게 고기를 먹이기 위해 가족이라는 명분으로 가해지는 폭력은 영애를 더욱 깊은 심연으로 내몰게 됩니다. 그녀는 외부의 폭력에 꾹 닫은 입으로 항거하지만 폭력의 순환고리를 끊는 방법은 죽음 외에는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채식주의자는 인간 본능 중에 생존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식욕에 주목합니다. 영애가 육식을 거부하는 행위는 단순히 식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인 욕망과 그로 인한 폭력성을 자각하고 마주하는 과정의 결과입니다. 육식과 채식으로 대변되는 생존의 팽배한 대립은 서서히 사람들의 인식에 건널 수 없는 간극을 만듭니다. 서로 다른 선택이 불러오는 갈등은 단순한 식습관의 차이를 넘어서 인간 존재와 본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채식주의자의 두 번째 장 몽고 반점은 인간의 본능 중 성욕을 다룹니다. 인간이 가진 본능 중에 식욕 다음으로 가장 강렬한 욕구는 성욕입니다. 몽고 반점의 화자는 영애의 형부로 예술을 매개로 자기 실현을 추구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시선을 통한 영애와의 관계는 단순한 육체적 관계가 아니라 그들의 본능과 억압된 욕망을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간의 언어로 번식은 성을 의미하지만 식물의 번식은 성이 아닌 예술의 영역으로 다가옵니다. 이 구분은 성과 예술, 본능과 창조의 경계를 탐구하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꽃이 피고 지고 생명이 퍼져나가는 방식은 인간의 성에 대한 개념으로는 접근이 어렵습니다. 번식은 생존의 영역이자 예술의 영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 사회에 적용하면 이는 종종 범죄와 외설로 취급되어 정신병자라는 낙인이 찍히기 쉽습니다. 이를 벗어나 생명의 순수한 영역으로 가려면 우리는 태고적 아기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원초적 근원이 되는 씨앗 같은 몽고 반점으로 처음 발화가 되는 그 지점으로 말입니다. 어쩌면 소설처럼 몽고 반점은 남성의 성적 판타지 중심에서 벗어나 태고의 생명이 잉태되는 의미로의 여성 최초 여성으로 회귀하는 지점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이와 같은 태고스로의 환원은 순진한 이야기일 뿐 아니라 또 다른 폭력의 짓밟히기 십상인 세계였음을 역설적으로 다시 한번 자각하게 만듭니다. 3부 나무불꽃은 폭력과 비폭력의 생의 팽배한 대립이 통합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부와 외부 세계를 인식하고 확장해 나가는 것은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세상은 안전한 보편성을 요구하기에 거꾸로 뒤집어 세상을 보는 영애를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되돌려 놓으려 합니다. 무너뜨리지 않으면 생성할 수 없는 세계가 영애가 속한 세계로 영애가 거꾸로 세상을 보고
그저 나무처럼 단단히 뿌리 내려가는 자신의 생각으로 싹을 틔워보려 해도 세상은 그것을 쉽게 용인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른 생명을 살리려는 영예를 이해할 수 있는 가족도 없을 것입니다. 영예가 나무가 되고자 하는 바람은 소멸을 통한 생성의 과정이자 폭력에 항거하는 몸부림이지만 외부에서 보는 영예는 그저 자기 파괴의 길을 가는 인물일 뿐입니다. 그녀의 내면의 갈망은 세상과 충돌하며 왜곡되고 그녀의 선택은 이해받지 못한 채 외면당하게 됩니다. 나무불꽃의 화자인 언니 이내는 영예와는 또 다른 보편적인 인간상입니다. 폭력에 항거하는 영예와 달리 아버지의 폭력에 대처할 줄 알고 남편에게도 순응하며 묵묵히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갈등을 극복하며 일상의 폭력에 눈을 감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나무불꽃에서 작가는 영예와 인애를 통해 삶의 치열한 대립의 접점을 봉합하려 합니다. 영예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생의 폭력에 맞섰다면 인애는 수술이라는 편리한 방법으로 삶의 고민을 도려내며 모성의 안전지대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인애가 회피하고자 하는 생의 문제의식은 물리적으로 쉽게 도려냈다 해도 그녀에게 검은 구멍으로 자리 잡은 그림자는 마음 한구석에서 언제까지고 그녀와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채식주의자는 폭력과 비폭력이라는 주제를 통해 생 자체가 폭력이라는 문제의식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고통스러운 폭력의 세계를 벗어나려는 열망으로 온몸을 불사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나무처럼 헐헐 불타 결국 검은 자국만 남기고 사라져 가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채식주의자를 어떻게 읽으셨나요? 영예의 선택과 그 의미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